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지는 다 받으셨죠? 지금 나간 이 문제지가 2023년 11회, 101회차, 101회차 기출문제고, 아래 한글도 그랬듯이요. 엑셀도 항상 시작이 중요해요. 아래 한글에서도 어, 시작할 때 편집 용지 설정부터 먼저 하고 했잖아요. F7번 눌러가지고 편집 용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막 3페이지까지 뭐 또 구역 나눠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제대로 안 하면 불편해지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엑셀도. 엑셀도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그 책의 6페이지 쪽에 그 답안 작성 요령 가지고 나와 있을 텐데요. 총 4단계까지 해서 그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시트가 총 4개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어, 4작업 시트는 차트예요. 제 다작업 시트는 차트 시트로 그냥 차트 나중에 만들고 시트로 그냥 이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4작업 시트는 우리가 처음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까지는 처음에 만들고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1작업 시트를 복사해서 2작업, 3작업 시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1작업 시트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는 그냥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모든 작업 시트에 A열의 너비를 1로 해라. 이런 말이 있죠. 나머지 열은 그냥 적당히 조절해서 쓰면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반드시 순서도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시트여야만 합니다. 아니면 감점 처리된다. 답안 이외 시트는 또 감점 처리된다는 말이 있죠. 이 말, 그러니까 시트의 이름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솔직히 1작업이 제일 어렵거든요. 2작업, 3작업, 4작업은, 뒷작업들은 아마 여러분 지금 이거 받으신 거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1작업에 그냥 240점이 몰려 있어요. 이게 우리가 400점 이상만 받으면은 엑셀 찾아서 실행해도 좋고 시험장에서는 바탕화면에도 아마 아이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윈도우 안 보이는 사람은 윈도우 시작 단추를 눌러서 E만 눌러도 E만 쳐도 엑셀이 나옵니다. 엑셀 실행해 주시고요. 처음 실행하면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건데요. 새 문서, 새 통합 문서 만들어주세요.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첫 번째 시트만 잘 설정해서 이제 복사를 할 건데요. 어, 일단 A열의 너비를 1로 하라고 했죠? 그럼 A열 머리크 얘를 딱 찍고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 너비 맞춰주세요. A열 머리크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열 너비 1로 해주시면 됩니다. A열의 너비를 1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데이터 서식에 글꼴 굴림 11포인트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차피 뒤에 2작업, 3작업도 다 지금 1작업 시트가 복사돼서 지금 생길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잘 맞춰주시면은 나중에 막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를 딱 찍으면 전체 셀이 다 선택됐죠? 시트 전체가? 그럼 여기를 굴림으로 또 바꿔주시면 되겠죠? 굴림 찾기 힘들면 적으면 돼요. 눌러가지고 굴림 엔터 하면 되고요. 이렇게 굴림에 11포인트로 맞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트 이름 바꿀게요. 시트 이름은 시트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하시거나 뭐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제1작업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작업에서 엔터 받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선택은 뭐 이런 데 찍어서 해제해놓고 얘를 복사할 거거든요. 제1 작업 시트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하면 돼요. 시트를 그냥 드래그 하지 말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동하면 도형도 우리 아래 한글 할 때도 복사가 됐듯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얘를 잡고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근데 단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하면 뭐 이제 1작업 2, 1작업 3, 1작업 4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이거 다 이름 바꾸세요. 아, 저 1작업 4까지는 필요 없고요.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두 개만. 그래서 두 개만 이렇게 1작업 2, 1작업 3 이렇게 됐으면 얘 이름 바꾸세요. 더블 클릭해서 2작업으로 바꾸고 뒤에 뭐 바로 이건 지우고 엔터하고 얘도 또 더블 클릭해서 3작업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A열 뭐 1 하고 그리고 또 글꼴도 그렇게 분림의 11포인트로 다, 딴 시트도 다 그렇게 설정이 된 거. 한 번에 다 됐죠. 그러면 작업하기 편해요. 이렇게 되시면요. 네. 여기까지 뭐 이상 없습니까? 잘 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어, 제일 첫 번째 시트에서 이제 입력 넣는 것부터 할 거고, 아, 참, 저장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어차피 또 감독 선생님이 또 감독관 선생님이 저장 안 하면은 나중에 저장하고 전송 눌러주세요. 막 나중에 요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 어,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는 이제 저장할 때 그냥 뭐 Alt S나 이런 걸로 저장했죠. 근데 엑셀에서는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단축키가 F12번이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F12번 워드도 마찬가지고 MS 워드도 마찬가지고 F12번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단축키예요. 그러면은 지금 F12번 눌러볼까요? F12번 성적기 12번. 네, 이름은 오늘 날짜, 문서에 ITQ 폴더에 하시고요. 항상 시험에 문서에 ITQ 폴더에 하라고 하니까요. 수험 번호는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오늘 2023 0713 그리고 하이픈 본인 성명 그래서 저장하세요. 수험 번호는 오늘 날짜로 할게요. 또 접수하면 여러분 수험 번호가 8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험 번호 8자리 하이픈 본인 성명으로 항상 ITQ 폴더에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송을 해줘야지만 제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저장하셨으면 여기 위에 제목 표시줄에 그렇게 잘 저장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문서에 ITQ 폴더에 꼭 하십시오. 안 그러면 답안 전송이 안 됩니다, 시험시에.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이 도형 넣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 도형 넣는 거는 좀 이따 하고 결제란 만드는 건 좀 이따 할게요. 일단은 여기 비포 셀부터 우리가 입력하는 거를 먼저 할게요. 이거부터요. 근데 어, 물론 이제 그냥 쓰셔도 되지만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마 컨트롤 마우스 휠 마우스의 휠 돌려가지고 이제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죠? 네, 확대 축소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불편하시면 적당히 확대해서 위로 올리면 확대가 돼.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마우스에서 휠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될 거고 아래쪽으로 당기면 또 축소가 될 거고 아니면 이걸로 조절하셔도 돼요. 밑에 확대 축소 여기 밑에 쪽에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100%인데 100%가 기본인데 뭐 네, 이렇게 조절해서 뭐 쓰시면 돼요. 적당히 키워서 써도 됩니다. 해볼게요.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적당히 지금 확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비포 셀에 와가지고 먼저 관리 번호 적어볼까요? 본명, 기억,
공사기간하고 줄바꿈하려면 Alt 엔터예요. 공사기간하고 Alt 엔터 한 다음에 바로 열고 1 하시면 돼요. 같은 셀러에서 줄바꿈은 Alt 엔터입니다.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오타를 안 넣도록 신경 써주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대충 입력해놓고 오타를 찾아야지 하면 못 찾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타 넣으면 진짜 감점 돼가지고 어, 여기 이게 지금 복사가 또 돼서 이 표가 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 작업에서도 쓰이고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넣어주셔야 돼요. 입력할 때 신경 쓰셔야 돼요. 이 부분 복사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 작업, 한 작업 이렇게 할 때도. 뭐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가 제가 봐드릴 테니까. 총 공사비 입력할 하실 때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여러분 입력할 필요 없어요. 표시 형식으로 맞추는 거니까 숫자만 그냥 쭉 입력하시면 돼요. 세라는 줄바꿈 Alt 엔터입니다. 선수금을 적고 나서 선수금 그 상태로 Alt 엔터를 딱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예,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력은 다 넣으셨죠? 여기에 우리 그 테두리하고 음영하고 그런 것들 먼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어, 지금 일단 여기 B4에서부터 J14까지 다 잡을까요? 저처럼 B4셀을 찍고 그리고 Shift 누른 채로 여기 찍으면 되겠네요. J14. B4에서부터 J14까지 다 보세요. B4를 찍고 Shift 누른 채로 J14를 찍으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잡혔죠? 그리고 여기 테두리가 모든 테두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가뜩이나 바깥쪽 테두리는 또 굵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그 모든 테두리 넣을 때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Alt H B A 이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 엑셀이 보면은 뭐 아래 한글은 아니, 그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인데 Alt를 누르면 메뉴가 알파벳으로 켜져요. 이렇게 켜지는 거 보이시죠? 제가 Alt를 한 번 눌렀거든요. 원래 Alt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 이 알파벳을 누르면 메뉴들이 켜지고 여기 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애들은 1번, 2번, 3번, 4번 단축키도 생겨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솔직히 뭐 내가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명령이 있으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놓으면 제일 좋아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Alt 1번이 얘고, Alt 2번이 얘고, Alt 3번이 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자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만 해주셔도 이제부터는 병합을 할 때는 Alt 4번이 병합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나 테두리 잘 넣을 거야. 모든 테두리 잘 넣을 거야.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추가하면 이제부터는 모든 테두리는 Alt 5번으로 하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Alt 5번만 눌러도 바로 모든 테두리가 들어갔죠. 네.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세팅해서 써도 돼요, 시험치에. 어차피 이게 엑셀이 제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제출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근데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주 쓰는 것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외워서 쓰거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줘야 되고 뭐 우리가 열너비 자동 맞춤이 해야 되고 뭐 때로는 서식까지 다 지워야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은데 범위를 잡으셨죠? 지금 범위를 잡았으면 그냥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도 독수리 타법으로 합니다. 그냥 Alt 한번 누르고 H 한번 누르고 B 한번 누르고 그럼 여기 이까지 왔죠? 모든 테두리가 A고요. 모든 테두리가 A고 바깥쪽 테두리가 S고 이렇게 지금 보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T고 뭐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lt H B A 차례대로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모든 테두리가 들어갔죠? 그럼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Alt H B T로 하면 되겠네요.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Alt H B A 한번 Alt H B T 한번 그게 원래 여기서 쓰는 겁니다. 홈 탭에 여기 테두리 쪽에서 홈 탭의 테두리 쪽에서 모든 테두리 넣고 홈 탭의 테두리 쪽에서 지금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고 A고 T고 이렇게 그렇게 넣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잡아보세요. B5에서부터 J12까지 B5에서부터 J12까지 잡았어요. F4번 키를 누르면 있잖아요. F4번이 뭐 하는 단축키냐면은 달러 붙이는 거는 아마 많이 좀 알고 계실 건데 앞에 서식 그대로 적용할 때도 쓰는 거거든요. 방금 여러분이 모든 테두리 그 바깥쪽 테두리 주셨잖아요. 붉은 바깥쪽 테두리 방금 줬죠. 그거를 또 쓸 거면 있잖아요. 그냥 F4번으로 써도 돼요. 이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5에서부터 지금 J12를 잡고 F4번만 눌러도 붉은 바깥쪽 테두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나중에 뭐 우리가 이것도 해볼까요? 그러면 B4에서부터 J4 이렇게 잡고 저처럼 B4에서부터 J4 B4를 찍고 한 번 갖고 싶으면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첫 번째 셀 찍, 첫 번째 셀 찍고, 컨트롤 시프트는 누르고 있어도 되는 애들이죠.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왼손으로 누르고 있는 채로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면 한 방에 쭉 잡을 수 있죠? 범위를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앞쪽 방향키 이렇게 한 번에 쭉 잡아도 빨리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 B4에서부터 J4까지 잡았죠? 색깔을 채울 건데요. 아마 여기에 그 주황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디냐면은 지금 B4에서부터 J4,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시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채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면 깡통 모양으로 여기 홈탭의 글꼴 그룹에 여기 페인트 톤 이걸로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채우기 색을 또 아무거나 막 주면 안 되니까 여기 주황색 정확한 거 있어요. 표준 색깔에서 찾으셔야 돼요. 됐어요? 네, 주황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얘네들 그 관리 번호 찍고 떨어진 거 잡을 때 컨트롤 키 눌러 잡으면 되죠? 총공사비 찍고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채울 건데 네, F4번 누르면 얘네들 잡아놓고 F4번 누르면 그러면 똑같이 들어갔죠? 네, 됐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가운데 맞춤, 글자는 가운데 맞춤하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문제에 보면은, 어, 그 맨 처음에 나오는데요. 모든 그 데이터에서 그 정렬은 숫자나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림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글자들은 가운데 맞춤이 돼 있죠. 그리고 숫자들은 보면은, 총공사비 이런 애들은 또 공사기관 이런 애들은 나중에 뭐 선수금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숫자나 회계 형식 부분들, 회계 형식이 천 단위 부분들 들어가는 얘네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오른쪽 좀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여기 표 한쪽에 찍고 컨트롤 A로 잡아도 돼요. 표 한쪽에 찍고 컨트롤 A로 잡아도 전체가 다 잡힐 거거든요. 안쪽에 한 칸만 찍고요. 네. 컨트롤 A로 잡아도 좋고 아니면 드래그해서 잡아도 좋은데 가운데 맞춤 할게요. 네, 여기 홈 탭에 맞춤 그룹을 있어요. 가운데 맞춤. 위에 거는 세로 가운데 맞춤 돼 있어요. 지금 가로 가운데 맞춤 안 돼 있어서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홈 탭에 정렬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공사일하고 총공사비 있죠? 공사일하고 총공사비 얘는 오른쪽 맞춤 해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또 우리가 어, 뭐 숫자 넣는 것들 있을 거니까 뭐 구분 선수금 뭐 이런 게 만약에 숫자가 들어온다면은 그런 애들도 오른쪽 맞춤해서 쓰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병합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디냐면은 여기 B13에서부터 D13이요. 저처럼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B13에서부터 D13을 잡았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범위 잡을 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사람들이 범위를 잡을 때 이렇게 셀 포인터의 정가운데서 잡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드래그해서 잡는 게. 근데 이렇게 테두리 쪽에 딱 커서가 이렇게 제거 봐보시면 이렇게 바뀔 때 있잖아요. 성격 급한 분들 조심하세요. 막 이동돼요. 이렇게. 막 자꾸 땡기고 막 이동돼가지고 뭐 이상하게 막 뭐 바꾸시겠습니까? 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격 급한 분들은 아무 때나 자꾸 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동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쪽에 자꾸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되세요. 여기 그냥 홈 탭에 맞추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번 눌리면 병합되고 또 한 번 눌리면 분할되고 이러죠. 한 번 눌리면 병합되고 분할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눌러서 병합해 주시고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잡고 F4번 눌리면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되겠네요. 이렇게 잡고 F4번 눌러서 병합해 주시고요. 여기도 병합, 여기는 아니고요. 저, 제가 이까지인데. 3. 제가 뭐 잘못했네. 이게 옆으로 와야 되는구나. 여기도 병합 한번 해줄게요. 여기 지금 F13에서부터 F14요. F13에서부터 F14 여기 부분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세요. F4번 누르면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대각선 테두리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병합했으면 대각선 테두리 한번 넣어볼까요? 대각선 테두리는 이걸로 넣으려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뭐 다른 테두리로 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또 엑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축키가 또 있는데 뭐냐면 셀 서식 부르는 단축키입니다. 우리가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으면 컨트롤 1번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1번. 여기 지금 셀 서식에서 할게요. 아주 세부적인 서식들을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불러야 되거든요. 표시 형식도 우리가 막 세부적으로 바꾸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얘를 찍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불렀고 테두리 쪽에서 할게요. 테두리 쪽에서. 네, 폰 스타일은 잘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항상 그 스타일, 색깔, 뭐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였죠. 스타일 뭐 이런 거, 표 우리가 테두리 막 할 때도 어제도 보니까 뭐 스타일도 안 잡고 막 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네, 선 스타일, 그럼 선 색깔 그런 게 잡혀 있는 가운데 이제 나중에 주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하셔야 돼요. 네, 지금 잘 잡혀 있거든요. 선 스타일이나 색깔이. 그러면 대각선 이거 음,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눌러서 대각선을 주시면 되겠죠? 테두리 쪽에서 테두리 쪽에서요.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됐으면 확인.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병합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긴 공사 기간. G13에서부터 I13 말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맞죠? 이제. 보니까. 그리고 혹시 열너비가 너무 좀 좁은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다 보면 그럴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열너비가 너무 좁아서 샵샵샵샵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럼 열너비가 굉장히 좁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데를 더블 클릭해서 열 머리글 사이의 경계선 이런 데를 더블 클릭하셔서 열너비 자동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특히나 열너비가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총공사비도 제가 제 걸 보시면 돼요. 지금 총공사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지수 형태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뭐 1 곱하기 10의 7승이다. 뭐 지수 형태로 표현되고 있고 또 막 아까처럼 샵샵샵 나오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걔네들 뭔가 안 맞는 애들 딱 잡아놓고 이건 진짜 외우기 쉬운데 Alt 호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마법사가 호이 하듯이. 네, Alt 호이로 외우면 되니까 이거 잡아놓고 Alt 한번 눌리고 H 한번 눌리고 O 한번 눌리고 I 한번 눌리고 이렇게 하면 맞겠죠. 그러니까 그 안 맞는 부분을 딱 잡아놓고 안 맞는 부분들을 잡아놓고 하시면 돼요. Alt 한번 눌리고 H 한번 눌리고 O 한번 눌리고 I 한번 눌리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열너비 자동 맞춤을 쓰는 거.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맞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그 도형 한번 넣어볼까요? 도형. 근데 이 도형을 넣을 때는요, 이 열너비를 약간 늘려서, 아니, 색높이를 조금 늘려서 한 것 같거든요. 그 그림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밑에보다는 여기 밑에 우리 5, 6, 7, 8 얘네들보다는 여기가 좀 높이가 좀 더 있지 않나요? 잘 보면은. 네, 그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1, 2, 3를 잡고 이거는 정확하게 맞추는 건 없거든요.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1, 2, 3행을 저처럼 이렇게 컨트롤 홈키 누르시면 돼요. 네, 지금 딴 데 가 있으면 막 저 밑에 가 있으면은 처음으로 오고 싶으면 컨트롤 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홈.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문서의 시작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 A1이 아니고 1행부터 3행까지 이렇게 잡아보세요. 1, 2, 3. 숫자를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테두리 쪽을 삼행의 끝에 테두리 쪽을 딱 잡으면 테두리 이렇게 바뀔 때가 있거든요. 이때 조금 어느 정도로 해주시냐면은 한
19? 네, 19 정도로 해주시면 19.5 뭐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 네, 뭐 18 정도로 해도 되고 뭐 그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이건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정확하게 맞추다 이런 거 없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 정도는 레이아웃이 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거든요. 그림하고 어쨌든 맞춰야 돼서. 그럼 이제 도형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도형은 여기 이제 뭐 선택돼 있으면 좀 걸거치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찍고 하세요. 그리고 삽입 탭에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 가지고 도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형은 적어놨죠, 문제. 무슨 도형이랍니까? 제목이. 네, 배지라는 도형이랍니다. 그리고 그림자 옵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이런 글자도 입력하고 네, 글꼴도 24포인트, 검정에 굵게, 채우기 노란색으로 하라는 지금 제목 부분을 우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배지 도형을 찾으셔야 되겠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에서 다양한 도형이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기본 도형 쪽에서 지금은 배지라는 도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 십자형 도형을 넣어라 할 때도 있고 뭐 육각형 도형을 넣어라 할 때도 있고 그럼 커서를 갖다 대서 찾으셔야 돼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삽입의 도형에서 배지라는 도형이 있네요. 기본 도형 쪽에서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쪽에 얘를 선택하시고 넣어주세요. 위치는 그림을 보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림을 보면서 지금 여기 B1에서 이렇게 여기쯤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림에 넣고는 저도 그림을 보고 넣고 있거든요. 한 여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한 번 넣을 때 나중에 귀찮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열너비 바꾸고 이러면 더좀 늘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대충 맞춰놓고 하면 돼요. 한 이 정도로 돼 있죠 그림에도. 네, 그럼 이렇게 넣고 바로 입력하세요. 일단은 바로 타이핑 치시면 돼요. 아래 한 거로 다르게 바로 타이핑하면 들어가요. 우리 인테리어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영상 하나 보고. 네, 글꼴도 바꿀까요? 글자를 빠르게 세 번 클릭하든지 빠르게 세 번 클릭하면 이게 뜨죠. 오피스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블록 지정했을 때 미니 도구mom이 있어요. 아래 한글은 이런 거 없었죠. 그럼 뭐 굳이 홈 탭으로 안 가고 여기서 해도 되거든요. 글꼴을 바꿔보세요. 글꼴을 불림으로 하라고 했죠? 불림으로 바꾸고 크기도 24포인트 하라고 했죠? 24포인트 바꾸시고 네, 검정 색깔로 하라고 했죠? 네, 검정 색깔로 바꾸고 지금 그거 뭐 내려온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더 크게 키워주면 되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검정색으로 바꾸고 네. 나중에 이거 더 늘려주면 되거든요. 늘려주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가운데 맞춤도 좀 해주실래요? 근데 이게 그 가운데 맞춤이 딱 이게 맞나? 보면 홈탭에 와서 홈탭에 세로에서도 가운데 맞춤도 좀 해주세요. 세로 가운데 맞춤. 홈탭의 맞춤 쪽에서 지금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됐어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리기 도구가 생겼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아니면 도형 빠져나왔어도 도형을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빠져나온 다음에 도형을 더블 클릭하셔도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채우기 그 색깔을 노랑 색깔로 주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를 노랑 색깔로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림자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림자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옵셋 오른쪽을 주라고 했거든요. 지금 노란색으로 채웠으면은 밑에 도형 효과 쪽에 가보세요. 도형 효과에 가보면은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에서 옵셋 오른쪽이라는 그림자를 찾아야 돼요. 옵셋 오른쪽이라고 있어요. 그럼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옵셋 오른쪽.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10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도형까지 넣었죠? 네. 그 옆에 결제란도 한번 넣어볼까요? 결제란 만드는 거는 어디서 해볼 거냐면은 그냥 여기 어 요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결제란 만들고 나서 그냥 깨끗하게 열을 그냥 날려버리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식이 들어가는 게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 여기 이쪽 이런 쪽에서 하지 마시고 좀 밑에 왜냐면 이게 핵 높이 이런 것도 바뀌고 막 하기 때문에 결제란 만들다가 네, 그러면 이제 그 서식이 또 딴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여기다 결제란 만들면 핵 높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좀 영향을 안 주는 위치에서 그 여기 얘네들하고 영향을 안 주는 위치에서 이런 쪽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결제란은 그림으로 복사한 다음에 지울 거거든요. 그림으로 만들어.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결제란을 만들 때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라. 단 원본을 삭제하라.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저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죠. 어, 저는 그냥 여기 L16 뭐 이런 데서 할게요. 네, 여러분 하여튼 요 밑에 쪽에 뭐 아무 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L열 쪽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열의 그 너비를 있잖아요. 조금 줄일게요. 한 어느 정도로 줄이면 될 것 같냐면 한 뭐 4에서 5 사이 대충. 저는 4.5 정도로 했어요. 열너비 딱 자꾸 줄이다 보면 뭐 이렇게 픽셀 뭐 이렇게 뭐 아니 픽셀이 아니라 그 너비 이렇게 보이거든요. 4.5 정도로 제가 줄였고 여러분도 그 정도 맞추면 돼요. 4에서 5 사이로 맞추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어 M열하고 얘네들은 뭐 얘네들 한 8, 뭐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뭐 8.5 그 정도로 했습니다. 돼 있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돼 있는 대로 해도 되겠네요. 한 번에 맞추고 싶으면 이 세 개를 딱 잡아서 좀 이렇게 딱 세 개를 잡아서 어, 또 서식에 열너비 있거든요. 서식에 열너비로 뭐 8.5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 열너비 8.5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세 개가 좀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점장, 부장, 대표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그 너비가 좀 일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좀 바꾸신 분이 있으면 이 세 개 열은 또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로 해서 이렇게 뭐 8.5나 뭐 9나 이런 걸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개가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L16에 저는 이제 이렇게 세 칸, 네. 이렇게 세 칸을 잡아서 네. 여기 세 칸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리고 그냥 결 입력하고 또 제 그거 Alt 엔터 할까요? 결하고 Alt 엔터 제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결하고 Alt 엔터 한 다음에 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옆에 또 점장, 부장, 대표 였고요. 얘네들은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점장, 부장, 대표는 가운데 맞춤을 하고. 네, 이렇게 잡고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실래요? 아까 전에 이렇게 잡고 나서 Alt 한번 눌리고 H 한번 눌리고 B 한번 눌리고 A 한번 눌리면 모든 테두리가 들어가됩니다. Alt 한번 눌리고 H 한번 눌리고 B 한번 눌리고 A 한번 눌리면 모든 테두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아니면 뭐 모든 테두리 다 눌러서 네, 그렇게 넣었고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실래요?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여기도 F4번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서 F4번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제란이 어느 정도 비슷해졌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여기에 문제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여기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원본 깨끗하게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상관없는 곳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지우려고. 그러면 그림으로 복사를 할 건데 여기 방금 테두리 넣은 부분을 잡고 홈 탭에 복사해서 여기 화살표 단추 눌러보시면은 컨트롤 C를 바로 하지 말고 홈 탭에 복사해서 이 화살표 단추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복사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이게 뜨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그대로 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고, 확인 이후에 위에 내가 넣고자 하는 위치가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여기 이쯤에 와서 보면,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V 하셔도 좋아요. 네. 컨트롤 V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림으로. 그러면 얘를 적당히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돼요. 이건 그림이니까 막,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림이니까. 얘는 이제 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히 이렇게 막 조절하시면 돼요. 크기를 막 적당히 조절하시면 돼요. 이걸로 찌그러뜨리고, 이걸로 뭐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해가지고 적당히만 맞추면 돼요. 그림하고 비슷하게. 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쓸데없는 애들, 이거 원본은 삭제하시오를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하게 삭제하려고 이따 만들었거든요. L열부터 O열까지를 딱 잡고,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열 자체를.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네. 그냥 깨끗하게 다 지울 수 있으니까. 열 자체를 삭제하면 돼요. 삭제, 뭐, 시트 열 삭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L열부터 O열까지를 잡아가지고 여기 셀 삭제에 그 시트 열 삭제를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다 지워졌죠?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면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 아까 전에 그 1, 2, 3, 4 그 가로 붙은 그 번호들을 한번 채워볼 건데요. 어, 여기는 이제 함수를 써가지고 막 계산도 해야 되고요. 아, 참, 우리, 여기 순서대로 합시다. 네. 유효성 검사 줘가지고, H14 셀에는 관리 번호가 선택되도록 표시하는 거. 그리고 셀 서식, 이거는 구해놓고 해야 되겠네요. 어, 이거부터 합시다. 그러면, H14 셀에 그 관리 번호가 선택되도록 하라는 말이 나와요. H14 셀 가보세요. 내가 찍은 것이 H14가 맞나 하는 거는 여기 이름 상자를 보시면 돼요. 내가 어디를 찍었는지 헷갈리잖아요, 보통. 특히나 H14면 되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H열의 14 내가 일일이 살릴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름 상자를 보시면 내가 찍어놓은 셀의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H12구나, 여기가 H12구나 하면 두 칸 밑에 이거 14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 정 못 찾겠으면 여기 쳐서 엔터 해도 그걸로 바로 이동됩니다. 셀 주소 적어가지고. 그럼 여기거든요. 근데 유효성 검사 주는 게 어디 있냐면요. 그 데이터 탭에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 같은 경우는 입력값을 제한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실래요? 데이터 탭에 여기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요. H14를 꼭 찍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데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 값이나 입력 못 들어가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눌러서 뭐 요소 검사 들어가는 거나 이거 누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한 대상이 모든 값으로 돼 있나요? 네, 아무 값이나 다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 뭐, 없죠. 네. 근데 목록이 이제 뭐냐면요. 내가 셀 범위를 잡았을 때 그 범위에 있는 값만 쓰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목록으로 딱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라고 제가 적어놨죠. 항상 이게 목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록은 원본에 내가 적어준 값이나 아니면 원본에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았잖아요. 드래그해서 잡으면 그것만 목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본에 내가 A, B, C 이렇게 적잖아요. 평상시 작업할 때. 그러면 확인 눌렀을 때
여기는 이제 A, B, C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목록에서. 이게 목록이에요. 이게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딴 건 못 넣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적혀 있죠. 어디를 잡으라고. 네, B5에서부터 B12 영역을 잡으라고. 그러면 원본을 클릭해 놓고 잡아줄게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B5에서부터 B12를 잡겠습니다. 원본은 여기다 클릭해서 불편하시면 이 창이 불편하시면 축소했다가 확장했다가 하는 요거를 눌러서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B5에서부터 B12를 잡으세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여튼 원본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어요. 저처럼 B5에서부터 B12. 네. 뭐 그 잘못된 값이 들어왔을 때 오류 메시지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딱 찍었을 때 나오는 설명 메시지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넣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고요. 하여튼 목록으로 B5에서부터 B11로 했으면 그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림처럼 좀 선택을 해보세요. 그림처럼 이제 그 B 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해놨죠. 그림에도 보니까 이걸 선택해 놓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됐어요. 이제부터는 계산하는 게 나올 건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작업이 제일 어렵다 했죠. 지금 1작업이 최고로 배점이 높은 이유가 지금 이제 함수 막 이런 거 쓰고 막 계산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2작업이나 3작업은 그냥 1작업의 내용 복사해서 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뭐 목표값 찾기로 찾고 뭐 필터하고 간단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점도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1작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1번 그 가로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아파트, 또 2면 빌라, 3이면 오피스텔로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추저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지? 뭐 함수 나 잘 모르는데. 그런데 나오는 함수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 추즈, 뭐 위크데이, 라운드 뭐 이런 함수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꾸 하다 보면 그 함수들이 익숙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자꾸 자꾸 쓰다 보면 이제 그 함수 계속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몇 번 유형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니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로 했어요. 그럼 추즈 함수부터 제가 대충 설명을 해보자면은 추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 값들을 쭉 나열해 놓고 앞에 목록 번호를 넣어서 선택한다. 추주가 영어로 선택하다, 고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렇게 적어놓고 3번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네? 1번이 짜장면이고 2번이 짬뽕이고 3번이 탕수육인데 탕수육이겠죠? 그럼 만약에 1번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네, 짜장면이 나오겠죠. 네, 그런 함수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미드 함수를 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미드 함수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런 거는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텍스트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미드. 어, 레프트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몇 글자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는 레프트 해가지고 문자열을 뭐 홍길동 할게요. 홍길동 해가지고 왼쪽에서부터 한 글자만큼 추출해. 뭐 한 글자만큼 추출할 때는 솔직히 생략도 나중에 가능합니다. 근데 한 글자만큼 추출해 해서 바로 닫으면 결과가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통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라이트를 쓰면 뭐가 나올까요? 라이트를 쓰면 반대로 동 나오겠죠. 동. 네. 그러니까 레프트는 왼쪽에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동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미드 함수를 예를 들자면 어, 는 미드 해가지고 미드는 시작 위치가 하나 더 있거든요.
미들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미들 하면은 중간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몇 글자만큼 추출해. 그럼 시작 위치를 내가 2로 주고 한 글자만큼 추출해. 이러면 결과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시작 위치 두 번째 위치에서부터 한 글자만큼을 추출해. 했으니까 뭐겠어요? 길 되겠죠. 추출할 문자 수를 한 글자로 이렇게 준 거거든요. 만약에 추출할 문자 수를 두 글자로 주면은 길동이 나오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함수를 알았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죠. 네. 그 1번 구하는 거 제가 가지고요.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을 제가 넣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로 1번 곳에 가가지고요. 관리번호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아파트고, 2면 빌라고, 3이면 오피스텔로 구하래요. 함수 자체가 그 미리 정의된 수식이라서요.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 함수는 항상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에서 함수 이름 나오고, 그리고 가로 안에 인수들이 들어가는데, 뭐 어떤 함수는 인수가 필요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함수는 가로가 다 열려야 됩니다. 모든 함수는 다 가로가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잘 모르는 함수들이나 이렇게 가로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는 함수들일수록 또 마법사를 불러주시면은 쉽게 또 사용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여기 찍고 I 5셀이죠? I5에 딱 찍고요.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로 한번 해보세요. 먼저 리드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리드. 는을 꼭 쓰고 하셔야 돼요. 이 미드 함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근데 는 해서 mi 이렇게 치다가 나오죠, 그죠? mi 이렇게 치다 나오면 그냥 탭으로 탭 키 눌러서 선택해도 좋고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셔도 좋아요. 그럼 괄호가 열리나요? 네. 미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면 탭 키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괄호가 딱 열리게 돼 있어요. 아니면 다 적어서 직접 괄호 열든지. 그런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모르는 함수일수록 불러주시는 게 더 편한데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작성해도 되지만 간단한 거는 함수 마법사를 부를 때 컨트롤 A로 불러도 되고요. 근데 원래 정석은 Shift F3입니다. 왜냐면 밖에서는 컨트롤 A가 모두 선택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도 마법사를 바로 부르려면은 Shift F3가 원래 정석이고 근데 바로가 열렸을 때는 컨트롤 A가 더 빠르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아니면 요거 눌러도 됩니다. 네. 단축키 쓰기 싫으면 요거 눌러도 마우스가 뜹니다. 대신에 괄호가 열렸을 때 하셔야 됩니다. 괄호가 열렸을 때. 는, 리드. 그래서 괄호 안 열리면 함수로 아직 인식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 함수로 인식된 거고, 그때 컨트롤 A를 누르거나, 뭐, 이 fx 단추를 누르거나,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도와주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뭐 이거 넣고 컴마 찍고 넣고 컴마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얘가 알아서 다 들어가면 컴마가 다 찍히는 거고요. 근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디를 찍을 거냐면 그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텍스트는 관리 번호를 찍을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인테리어 그 동사의 관리 번호. 그러니까 텍스트 같은 경우는 B5를 찍어주세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이 글자 추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글자. 이 글자들을 추출해서 1이면 뭐다? 네, 1이면 아파트고 2면은 빌라고 공사가 3인 거는 오피스텔이고 그거를 돌려주려고 그래서 이 글자가 추출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얘를 찍은 거죠. 제가 아까 홍길동에서 D를 추출했듯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B5를 찍었죠? 텍스트. 그 다음 넘버, 스타트 넘버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홍길동에서 D를 추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입니다. 네. 두 번째 위치에서 추출을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이거 추출할 거면 몇 번째 위치에서 이거 추출할 거면 네 번째 위치에서. 네. 하이픈도 글자니까 네 번째 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걸 추출할 거니까 두 번째 위치에서 그러면 이 그다음 넘버 캐릭터스 몇 글자만큼 가져올 건가요?
그냥 한 글자만 가져오면 되죠. 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 글자 가져오고 싶으면 3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3 하면 이 세 글자가 3 넣어볼래요? 3 넣어보면 진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1 해야 되겠죠? 한 글자만 주시면. 됐으면 확인하고요. 확인했으면, 얘를 갖다가 쭉 이렇게, 아, 우리가 여기를 이제 잡고 채우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채우기를 이렇게 할 건데, 아까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테두리 쪽을 잡고 하면 이동되고요. 막 이동돼요. 근데 어, 여기 커서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커서가 여기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점이 채우기 핸들이에요. 채우기 핸들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커서가 얇은 십자 모양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얇은 십자 모양으로. 그때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데서 하면 이동되거든요. 이동되거나 막 이상하게 되거든요. 복사를 하실 거면은. 그리고 범위를 잡을 거면 그냥 가운데 딱 찍어놓고 가운데서 해야지 채우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하시면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커서가 바뀔 때 하고 커서를 딱 갖다 대서 이렇게 얇은 십자로 바뀔 때 이렇게 채우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테두리까지 막 모두 복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를 넣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해주시면은 좋겠네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보죠. 제가 몇 개를 했을까요? 어차피 이건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뭐 정렬하면 되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서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2, 뭐 1, 3 이런 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1이면 뭐다? 1이면 아파트고, 2면 빌라고, 3이면 네, 비스텔이고 그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채우기를 해보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B5를 지금 두 글자, 두 번째 위치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서 채우기를 했었죠. 근데 밑에 내려가니까 어때요? B6으로 바뀌고 또 밑에 내려가니까 채우기 하니까 B7로 바뀌고 이런 거 상대 참조라고 하거든요. 상대적인 위치만큼 이게 똑같이 3칸 내려왔으면 똑같이 3칸 내려온 범위를 탐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대 참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러를 붙이지 않는 한 여기에 예를 들어서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를 붙여놓으면 계속 고정적인 범위가 참조돼서 똑같이 2가 계속 나왔죠. 근데 어, 달러를 붙이지 않고 제가 달러를 붙이지 않고 우리 이렇게 채웠잖아요. 네. 고정을 안 시키고 채웠기 때문에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현상이 있죠. 그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달러 붙이고 안 붙이고가 이제 달러를 붙인다는 거는 F4번 눌러서 고정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채우기 해도 못 움직이도록 고정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때로는 이제 그런 절대 참조라고 하는데 절대 참조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좀 이제 특별한 경우겠죠. 네. 지금은 상대 참조로 보통 상대 참조로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은 그 내용이 똑같이 이동된 범위가 같이 계속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가면서 이동된 범위가 이렇게 참조되는 게 상대 참조입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갈 것 같냐면 바로 추즈의 목록 번호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방금 1, 2, 3이 나온 이 부분이요. 이제 목록 번호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1번이면 뭐라고요, 방금? 아, 아파트죠. 네. 여기도 아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넣었을 때 뭐 3번이면 탕수육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3번 할 때 그 번호가 이제 목록 번호, 이거 지금 우리가 추출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짜장면이 아니라 그러면 뭘로? 아파트로 바꾸면 되고. 이거는 짬뽕이 아니라 뭘로? 빌라로 바꾸면 되고. 여기 탕수육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바꾸면 똑같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건 근데 지우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잘 해놨는데. 다시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더블 클릭하거나 F2 눌리는 건 편집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F2번을 눌리는 거는 편집 모드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블록 지정을 미드부터 미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잘라내기 컨트롤 X X 가위로 오려두기 잘라내기입니다.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세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잘라내기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즈를 쓸게요. 추즈. 바로 C, H, O 이렇게 입력하다가 추즈가 나오면 추즈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잘라내기 전체. 네. 할 때 같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시면 돼요. 미드 부분 이렇게 블록 지정해가지고 컨트롤 X로 잘라내기 그리고 바로 이제 C, H, O 입력하시면 돼요. 네. 할 때 바로바로 같이 하세요. 네. 아니면 나중에 하려면 늦어요. 네. 추즈를 이제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네. 가로가 열렸을 때 아까 또 함수 마법사를 부를 거예요. 가로가 열렸습니까? 그럼 아까 함수 마법사 불러주세요. 컨트롤 A로 부르든 뭐 요걸로 부르든 불렀어요? 예. 그러면 밸류 1번이면 뭐라고요? 적어주세요. 아파트. 밸류 2번이면 빌라. 밸류 3번이면 오피스텔. 이렇게 적고 이게 254번까지도 갈 수 있답니다. 254번까지도 계속 내려가가지고 필요하면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인덱스 넘버에 여러분이 2번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빌라가 나오는 거고 3번을 넣으면 오피스텔이 나올 건데 그게 이미 이거잖아요. 네, 그 번호가. 그걸 여러분이 미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인덱스 넘버에 찍고요. 미드로 구한 그 숫자. 네, 그게 들어가면 1, 2,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네, 확인하시면 돼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후에 확인하시면 그리고 채우기 해보세요. 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워보세요. 서식까지 다 이렇게 채워지면 테두리가 들어가는 솔직히 이건 점수하고 상관없을 거거든요. 점수하고 상관없지만 혹시 실무에서는 이게 인쇄할 때 나오니까 그게 싫으시면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서식 없이 채우기로. 채우기 옵션 단추를 넣어가지고. 네. 처음엔 좀 어려운데 계속 비슷한 게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수금 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배점이 높은 겁니다. 이 함수 때문에 높은 거거든요. 배점이. 어, 단위 원 해가지고 나중에 뭐 원 단위로 해서 근데 보니까 공사 내용이 전체면 이게 조건인 것 같거든요. 공사 내용이 전체니 조건이고 총 공사비의 30%로 선수금을 내야 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치면 그 외에는 전체가 아니면은 뭐 부분 공사면은 총 공사비 20%로 하는데 반올림하여서 10만 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라운드 함수가요, 바로 반올림하는 함수입니다. 이 라운드가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if 함수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닌가요? if는 우리 if 해서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면 뭐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하는 함수거든요. 어, 그래서 if를 쓰는 게 기면 전체면 뭐고 그렇지 않으면 뭐야. 지금 조건식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고 어, 지금은 조건이 공사 내용이 전체니 이걸 조건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방만 공사하는 거니 뭐 욕실만 공사하는 거니 네, 전체니 이게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이면 그 총 공사비의 30%를 선수금으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전체가 아닌 뭐 주방, 뭐 욕실 이런 거는 20%만 선수금을 주면 된다. 그리고 10만 단위까지 문제에서 표시하라고 했죠.
그죠? 10만 단위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하는 함수고 반올림하는 함수, 도수점 아래 자릿수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라서 다 구해놓고 라운드는 씁니다. 다 구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선수금 구하는 곳에 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if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볼까요? 는 아까 는 안 쓰면 함수 안 불러줬었죠? 그죠? 네, 는을 꼭 쓰고 하십시오. 수식에서. 모든 함수는 수식에서 불러 쓴다고 보시면 돼요. 는, 이 수식이라는 뜻이고요. if, if 이렇게 해서 if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괄호가 열리면 아까처럼 마법사 불러주십시오. 컨트롤 A로 부르든 뭐 Shift F3번으로 부르든 네, 마법사를 불러주세요. 그럼 이제 로지컬 테스트라는 이 첫 번째 칸이요. 조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건은 방금 뭐였죠? 조건이? 네, 전체니? 뭐가? 공사 내용이 전체니? 그죠? 그 공사의 내용을 찍고 이꼴 전체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공사, 이 첫 번째 화이트빌 빌라의 지금 현수금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레코드. 그럼 이 첫 번째 이 빌라의 공사 내용을 물어봐야 되겠죠? 남의 아파트의 공사 내용을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레코드의 공사 내용을 찍고 H5 찍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꼴 전체냐고. 근데 수식에 사용되는 텍스트는요, 큰 따옴표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를 넣고 전체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셀 주소도 있고 뭐 함수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텍스트다, 이거는 문자야. 쓰는 게 텍스트다 하는 의미로 큰 따옴표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수식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글자는 텍스트 안 쌍따옴표 안 붙이면 에러. 그리고 이제 지금은 펄스가 나왔지만 지금은 왜냐면 욕실이 공사니까 펄스가 나왔지만 나중에 채우기를 하면 얘도 따라 내려가겠죠. 아까 상대 참조된다 했잖아요. 내려가면은 내려가다가 상대 참조돼서 전체를 만나면 true로 바뀔 거거든요. 네. 그럼 value if true면 어떻게 한다? 총 공사비의 30%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바로 해주시면 돼요. 밸류이 박치르면 내려와서 총 공사비, 이 첫 번째 빌라 그 공사비 있죠? 총 공사비, 여러분 입력해 놓은 거 찍어요. 총 공사비 F5를 찍고, 그 다음 곱하기요. 곱하기 아스트리크. 오른쪽 키패드 쪽에도 있고,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네. 곱하기, 오른쪽에 키패드에도 있잖아요. 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곱하기요, 곱하기. 네. 나누기는 예고요.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곱하기 입력했으면 뭐 30% 적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30%가. 퍼센트 안 붙이려면 0.3 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그냥 저처럼 30% 붙여주세요. 엑셀은 퍼센트 계산을 해주거든요. 엑셀은. 그리고 value if false면 뭐라고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까요? 컨트롤 C 해가지고 밑에 컨트롤 V 하면 좋겠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30%를 얼마로? 네, 20%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인 거는 총 그 공사비의 30%. 그렇지 않으면 20%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하고 쭉 채우기도 해보세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네. 네. 아이고, 밑에까지 채우면, 더블 클릭해서 채우면 저 밑에까지 채워야 되니까 드래그해서 채우면 되네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워보시면은, 어, 이렇게 지금 나오면 안 되죠. 문제에서 얘기했죠. 10만 단위까지.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문제에서 10만 단위까지 구하시오. 145만 원이면은 150만 원으로 반올림 처리해. 네, 그 말이죠. 네, 그럼 여기도 170만 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반올림 처리도 여기 만에서 이렇게 반올림 처리돼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라운드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 소수점 R의 자릿수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라운드를 써가지고 반올림 하려는 수를 뭐 1532.213 이렇게 했고 어 컴마 소수점 R의 자릿수를 만약에 이거 할게요. 이렇게 이런 값이 있는데 소수점 R의 자릿수를 2로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헷갈리니까 그냥 1500 이렇게 1500.2155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2로 하면은 이게 소수점 이하 자릿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올림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1500.22가 됩니다.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남겨 이런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올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수점 아래 자릿수예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처럼 반대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70, 뭐 4만, 뭐 얼마 얼마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소수점 아래 자릿수 이 주면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반올림을 시키고 싶으면요. 소수점 반대 방향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건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 앞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수점 앞으로 넘어오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냥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소수점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내가 여기서 반올림을 시키고 싶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지 아마 이 결과가 여기서 소수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세 자리 온 만큼 여기서 반올림이 일어나서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운드를 써서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로 지금 반올림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릿수를, 좀 아래 자릿수를. 이게 조금 헷갈릴 텐데 해보겠습니다. 방금 것도 이제 잘 구해 놓으신 거니까 잘라내기 할게요. 이 부분도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렇게 아까 는은 포함시키지 말고요. if 부분에서 이렇게 블록 수정하고 컨트롤 X로 잘라내기. 이런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잘라내기 한 게 이런 숫자가 나왔다. 공사비가 나온 거잖아요. 공사비가. 잘라내기를 했으면 이제 라운드를 쓸게요. 라운드, ROU 입력해서 라운드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역시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컨트롤 A로 부르든 뭐 하여튼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넘버는 방금 반올림 하려는 수 우리가 잘라내기 해놨죠. 이런 지금 숫자가 지금 들어가도록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붙여넣기 하세요. if로 구한 총 공사비입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고 넘버 뒤지시면 되겠네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10만 단위까지 그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얼마로? 마이너스 5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하면은 여기서 앞에 하나, 둘, 셋, 넷 이만큼 이까지 오도록 반올림 처리한다. 그러면 171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 하면 그죠? 근데 170만 원 나오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로 해주셔야죠. 다섯 자리까지 오도록 반대 방향으로 다섯 자리까지 오도록 마이너스 5로 하면 돼요. 저도 헷갈려서 마이너스 4 넣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네. 그러면 마이너스 5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확인. 그리고 쭉 세우기도 해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도 잘 나오는지. 이렇게 구한 겁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머리 아프니까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안 된 사람 질문하세요. 카운트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고요. n% 연산자를 써라. 이런 함수 부분들이 전체 통틀어서 아주 제일 어렵습니다. 네, 특히 막 그 6번이나 뭐 브이로그업 함수나 뭐
하여튼 이런 count if, 뭐 sum if 이런 함수들 맨날 나오거든요, 시험에. 근데 이 if가 잠 보통 이제 if 없이 sum을 쓰면 sum이 뭐 하는 함수죠? 네, 합계 구하는 함수죠. 네, 우리가 는 sum 해가지고 어떤 범위를 잡으면 합계가 나오잖아요. 는 sum 해서 뭐 가로 안에 어떤 인수 넣고 뭐 인수 1번, 인수 2번, 뭐 인수 3번 아닌 범위를 잡는다면 그게 합계 구하는 함수죠, 그죠? 네,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뭐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 에버리지 아시지 않나요?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얼마다? 네. 내가 당구 뭐 에버리지 얼마다, 볼링 에버리지 얼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평균. 얘네들은 단축키로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거 Alt, H, U, S 뭐 이런 걸로 해도 되거든요. 그냥 기본 합계를 구하고 뭐 평균을 구할 때는 S가 아니라 에버리지니까 A고 네, 개수를 구할 때는 뭐 카운트니까 C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동 합계, 자동 평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sum, 그냥 에버리지, 그냥 카운트가 아니고 if가 달라붙는 걸 주로 여기서 쓰게 되거든요. 조건부 함수라고 합니다. 일명 조건부 함수. sum if 하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합계. average if 하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의 뭐 평균. count if를 쓰라고 했죠. count if는 개수겠죠.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한 개수. 네, 지금은 count if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어,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위치가 여기네요. 23셀이요. 23셀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전체 공사 건수가 몇 건이니, 뭐 서울 지역인지 경기 지역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전체 공사 건수가 몇 건이냐라고 했다면, 그냥 개수를 구하는, 어, 해보실래요? 개수를 구하는 거는 카운트. 그러면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기 A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C가 되겠네요. 한번 해볼래요? 그럼 여기에 이 13셀에 와가지고요. 그냥 이거는 Alt 한번 눌리고, H 한번 눌리고, U 한번 눌리고, C 한번 눌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실래요? 그러면 건수가 나오나요? 전체 동사 건수가. Alt, H, U, C, 엔터. 8건 맞잖아요, 8건. 전체 공사 건수. 뭐, 이 주택, 뭐, 전체 이게 8개 맞잖아요. 네. 달려보세요. 뭐, 화이트뷰에서부터 한솔마을까지 8개지. 네. 그 개수를 구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체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네. 그리고 참고로 카운트는 숫자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살리실 거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범위를 살리실 거면 카운트가 못 살리거든요. 그럴 때는 카운트 뒤에 A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카운트 뒤에 A만 붙여도 비어있지 않은 셀로 바뀌거든요. 카운트는 숫자만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텍스트 같은 거 내가 주택 명세 알리고 싶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뒤에 더블 클릭 들어가서 A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A를 붙이면 문자도 새알릴 수 있거든요. 비어있지 않은 셀을.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아니죠. 우리는 서울 지역의 건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서울 지역에 몇 건이. 그럼 세 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세 건. 딱 봤을 때. 근데 엄청 공사가 많으면 우리가 또 세알리기 힘들잖아요. 네, 공사가 막 수백 개가 있으면 일일이 세알리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count if를 써서 계산을 하는 게 빠르겠죠. 공사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요. 지금은 눈으로 세알리면 되지만.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count if를 한번 써볼까요? 이 13셀에 와가지고요. 는 count if 불러볼게요. 는 COU까지 입력하시면 돼요. count if가 나오네요. if 쓰는 조건 2개 이상 넣을 때 쓰는 거라서 지금은 조건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냐 조건 하나거든요. count if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열리면 컨트롤 A로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가로가 열렸을 때 컨트롤 A로 부르든 뭐 Shift F3 뭐 FX 단추 하여튼 오늘 마법사 부르는 것도 좀 외워주세요. 나중에 브이로그 저런 거는 마법사 도움을 받아야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어, 레인지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인수는 셀 범위라고
적혀 있죠. 네.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서울이냐? 네. 그러면 그걸 헤아리고자 하는 범위 어디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지역이죠. 그죠. 지역의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레인지는 바로 D5에서부터 D12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십시오.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의 기준, 조건의 내용을 숫자나 식도는 텍스트로, 우리나라 말로 기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식도는 텍스트로 조건을 적어주면 되는데, 서울이라고 적겠습니다. 서울,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네, 그러면 서울인 거를 찾아줄 겁니다. 네, 원래 제가 아까 큰 따옴표 붙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마법사는 아마 자동으로 딴 데 찍거나 확인 눌리는 순간 큰 따옴표가 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마법사를 안 썼을 경우는 붙이셔야 됩니다. 직접 안 붙이시면 오래 뜹니다. 마법사는 제가 신경 안 쓰지만 밖에서 이제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간단한 것들 우리가 입력할 때는 텍스트 앞뒤로 반드시 큰 따옴표 붙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네. 확인. 3 나왔어요? 네. 근데 뒤에 건 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 문제 보시면요. 결과값에 건을 붙이시오. 카운티프를 썼는데 n% 연산자를 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건 구했잖아요. 뒤에 건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n% 연산자는요. 굉장히 쉬운 건데 연결 연산자입니다. 이게 n% 연결 연산자거든요. 수식에서 쓰는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점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 치고 M% 쓰고 뒤에다가 뭐 바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결과는 그냥 붙이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건을 붙이는 것도 쉽죠? 네,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뒤에다가 M%건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수식이 지금 길 때는요. 수식이 너무 길어지면 굉장히 긴 수식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작성하기가 또 불편하시죠. 그럴 때는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하셔도 좋아요. 수식 입력줄에서 편집해서 엔터를 쳐도 똑같거든요. 굉장히 긴 수식은 더블 클릭했을 때 막 내려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차라리 긴 수식은 위에서 편집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편한 대로 하세요.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든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편집하든 M% 연결 연산자를 쓰고 뒤에 큰 따옴표 안에 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3 나온 거잖아요. 여기는 3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우리가 M% 뒤에다가 건 이렇게 썼기 때문에 뒤에 건을 붙여라 그런 말이 되겠죠. 홍길동 바보처럼. 끝났습니다. 그렇게 안정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앞뒤로 띄어쓰기 하는 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솔직히 띄어쓰기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좀 해야지 좀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거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건 앞뒤로 큰 따옴표 붙여야겠죠. 이건 지금 직접 들어간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거 큰 따옴표 안 붙이면은 오류 뜨죠. 그죠? 아까 마법사는 자동으로 붙여주기도 했지만 여기는 우리가 붙여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그 밑에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은 욕실 총 공사비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뒷섬 함수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썸이 아니라 뒷섬이네요. 뒷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일명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뭔가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별거 없는데 그냥 표에서 사용하는 함수고 데이터베이스는 표라는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작성한 그 표의 데이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필드는 썸으로 d 뒤에 붙어 있는 그 함수 max면 max 최대값이고 에버리지면 뭐 평균이고
그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 썸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열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열 번호를 넣어주면 되고, 조건은 어떤 셀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조건은 뭘까요? 4번 문제에서요. 그냥 합계를 구하는 거면 썸을 썼겠죠. 근데 여기도 지금 무슨 조건이 있거든요. 네, 욕실공사니? 그죠? 아까는 지역이 서울이니 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욕실 공사의 총 공사비의 합계를 구하래요. 뭐 딴 데는 필요 없고 주방은 필요 없고 욕실 공사의 합계는 얼마일까? 그런 거를 구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조건을 셀 범위로 잡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그 공사 내용이 주방인 것만 내가 조건을 주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건을 적으면 되냐면 공사 내용, 필드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냥 주방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섬에다가 이 범위를 딱 주면은 그게 공사 내용이 주방인 것만 더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분이 아파트인 것만 내가 합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구분 아파트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넣게 되면 구분이 아파트인 뭐 그런 내용의 뭐 어떤 뭐 필드를 예를 들어 선수금을 찍었다. 그러면 선수금의 합계. 네, 구분이 아파트인 그런 거에 선수금의 합계를 구해. 네,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이 표를 이렇게 표 범위를 이렇게 다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공사 내용이 욕실이냐 하는 게 조건이었잖아요. 적을 필요도 없어요. 왜 적을 필요도 없냐면 바로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맞잖아요. 공사 내용 욕실이냐 하는 조건을 이거를 그냥 쓰면 이 범위로 딱 잡아주면 네, 바로 조건이 되거든요. 따로 적어 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있는 범위를 쓸 거예요. 혹시 저 따라하신 분이 계시면 이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서식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딜리트로 그냥 지우면 서식이 남아 있습니다. 서식이 남아 있으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여기 지우개 모양 단추 눌러서 모두 지우개로 지우시면 되고요. 빠르게 지우고 싶으면 Alt H E A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 한번 적어놨을 건데. 혹시 잘못 뭔가 됐잖아요. 결과가 잘못 나오고 나중에 뭐 필터하는 부분에서 뭐 뒤에 필터 있는데 잘못 결과 나왔잖아요. 그럼 서식이 남아 있거든요. 항상 이런 서식이 남아 있으면 그게 딜리트로 안 지워져요. 딜리트로 내용만 지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식까지 다 지우고 싶으면 Alt H 이레이저가 지우개죠. H가 홈이라는 뜻이거든요. 홈 탭에 지우개를 선택해가지고 모두 지우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지우개가 모두 지우겠다. all이 모두니까요. 이렇게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제 해볼게요. 여기에 어디에 구하라고 했어요? 총 공사비 합계가 지금 4번이니까 여기에 되는 거구나. 욕실 총 공사비 합계를 딱 구하는 곳에 와서 아까처럼 는 뒷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뒷섬 함수를 불러보세요. 는 뒷섬. 뒷섬을 선택하고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주세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B4에서부터 J12까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는 B4에서부터 J12로 쭉 잡아주세요. 위에 이런 열의 이름, 열 머리글이죠. 열 머리글들이 계산에 쓰이거든요. 조건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만 잡으면 안 되고 이 열 머리글까지, 열의 이름까지 다 잡아야 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는 하여튼 표의 그 데이터 범위, 열 머리글 포함이고요. 그 다음 필드는 이제 썸으로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D 뒤에 붙어 있는 함수가 에버리지면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뭐 카운트면 카운트로 개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필드가 되는 것인데 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썸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열의 합계를 구할 겁니까? 썸으로 뭐 합계를 구할 겁니까? 예, 총 공사비죠. 욕실이냐 하는 건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썸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를 말합니다. 썸으로 총 공사비의 합계를 이 부분의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썸으로 욕실에 총 공사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 열의 머리글을 열의 레이블이다라고 하는 것이 열의 이름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의 이름, 열 레이블이다 하는 말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썸으로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열의 이름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열 밑을 나타내는 숫자를 살려도 돼요. 1, 2, 3, 4, 5가 되겠네요. 5번이다, 5번 열이다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살리는 것보다 찍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얘를 찍을까요? F4를 찍었어요. 썸으로 합계를 구할 필드예요.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범위입니다. 조건은 아까 제가 이렇게 적기로 했죠? 공사 내용이 욕실이냐 하는 게 조건이라서 있다고. 그냥 따로 적어 원래 뭐 없으면 따로 적어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범위가 딱 잘 돼 있으니까 크라이테리아가 조건이 있는 범위고 그 레이블과 조건 아래 내용입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라이테리아는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H4에서부터 H5까지. 됐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잘 나오나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 창, 컨트롤 A 누르면 처음 나왔어. 다시 흘러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참,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보너스 문제로 넣은 건데, 는 D 에버리지를 썼죠, 그죠? D 에버리지 해가지고, 뭐, 똑같이, 범위도 완전 똑같이 잡는 거였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B4에서부터 J12까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필드가 어디였습니까? 네, 선수금이죠. 그럼 여기 필드는 J4. 네. 계산하고자 하는, 에버리지로 평균 구하고자 하는 필드를 찍은 거고, 크라이테리아는 빌라냐 했으니까, 크라이테리아는 구분 빌라. 이렇게 딱 잡는 거죠. 그럼 똑같잖아요. 네, 아까랑.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뒷섬이든, 디에버리지든, 디맥스든,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어요. 한 번만 잘 알아놓으면 똑같겠죠?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5번 해보겠습니다. 5번 진짜 쉬운 건데. 5번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공사 기간을 구하라고 했네. 이름 정의하는 게 있었군요. 네. 이름 정의하는 게 있었어요. 이름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된 이름 공사 기간을 이용해서 맥스를 구하라고 했군요. 어쩐지 너무 쉽다 했다. 근데 이름 여기 위에 그게 있었네요. 네. E5에서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 공사 기간으로 이름 정의하라. 쉬워요. 근데 쉽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여기를 찾아가 보세요. E5에서부터 E12를 잡아보세요. 이 범위죠. 네. 범위를 잡고, 아까 제가 여기 이름 상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름 상자. 여기가 이름 상자인데요. 그냥 치시면 돼요. 여기 쳐가지고 엔터 하시면 이름 등록되거든요. 얘는 이름 뭘로 하라고 했어요? 이 범위는 이름을 뭘로? 네, 공사 기간으로 주세요.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이 범위 딱 잡아놓고 이름 상자에다 딱 공사 기간 엔터 하시면 됩니다. 원래 정석은 뭐냐면 수식의 이름 정의입니다. 수식에서 셀 주소 대신에 이름 불러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식의 이름 정의로 하든지, 수식의 이름 정의를 기록해서 하든지, 방금 저처럼 뭐 여기 잡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쳐가지고 엔터를 하든지, 똑같이 이름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름 등록해 놓으면 좋은 점은요, 내가 이름을 수식에서 그렇게 불러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는 썸 해가지고, 이제 괄호 안에, 원래 셀 주소를 우리가 딱 잡아야 되잖아요. 뭐, 아까 이렇게 뭐 잡았잖아요. 그죠? 썸으로 계산할 때. 근데 이제는 공사기간 저 이름 등록돼 있어가지고 공사기간이라고 쳐도 돼요. 한글로. 공사기간이라고 쳐도 되고 아니면 여기 수식에서 사용 공사기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엔터 하면은 공사기간의 합계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맥스 함수를 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요? 맥스 함수를 쓰라고. 그게 너무 쉬운데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맥스거든요. 맥시멈, 최대값, 미니멈, 최소값.
는 맥스. 그냥 최대값이겠다, 최대값. M, 맞네요. 네. 맥시멈 최대값이고, 미니멈 최소값 구할 때도 있거든요, 시험에. 민, 최소값. 최소값은 I, 둘 다 M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장 긴 공사 기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J13셀에 와가지고요. 는을 쓰고요. max, M-A-X. 맥스를 또 더블 클릭합니다. 요런 애들은 마법사를 뭐 불러도 되지만 어차피 범위만 잡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할게요. 맥스에서 더블 클릭해서 괄호 열렸을 때 공사 기간이라고 치셔도 돼요. 한글로. 이름 등록해놨잖아요. 한글로 치세요, 한글로. 공사 기간.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럼 나와요? 네. 범위를 잡지 않고 그냥 한글로 치시면 돼요. 바로 열렸을 때. 맥스에서 바로 안에 공사 기간. 엔터. 왜냐면 그렇게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름으로 구하라고. 됐고요. 그러면 이제 공사기간의 최대값이 나온 거죠. 17. 맞잖아요. 제일 큰 값, 최대값이. 17일 동안 공사하는 게 최대값이죠. 하여튼 이름은 그 수식의 이름 정의로 그 이름 정의하는 거는 수식 탭에 그 이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으로 이름 정의. 또뭐 수식에서 사용 뭐 이런 거를 불러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 맥스에서 바로 열렸을 때 여기 수식 탭에 가서 수식에서 사용 공사기간 이렇게 땡겨와도 되고요. 적기 싫으면. 또 이름을 잘못 만들었으면 이름 관리자로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름 관리자로 이름을 또 잘못 만들었을 경우는 수식에 이름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삭제할 수도 있겠죠. 잘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그러면 여기 당할 필요 없이 수식에 이름 관리자를 띄우면 거기서도 편집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함수, 브이로그 함수 남았는데요. 제일 어려운 함수이기도 한데요. 총 공사비 H14셀에 아까 여러분이 그 H14의 그 유효성 검사 목록으로 제한 걸었죠. 눌러서 막 바꿀 수 있죠, 이거. 바뀌면 그 공사가 찾아져가지고 그 공사의 공사비를 가져와야 돼요. 바꿀 때마다 찾아와야 돼요. 총 공사비를. 이 내용을 찾아서 만약에 K3면 K3 이거에 공사비가 나와야 된다. 아니, 공사비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K3 잡혀 있으면은 그거예요. 네, 그걸 Vlookup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Vlookup, Hlookup 함수 이것도 시험에 이제 맨날 나오는데 Vlookup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합계 참조 함수라고 합니다. 일면 찾아서 들고 오는 함수들이거든요. 함수고 여기에 V가 영어로 버티컬 하면 뜻이 수직의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수직 방향으로 룩업 찾는다. 그다음에 H는 호라이젠탈 하면은 이제 수평의 뭐 이런 뜻이 나서 또 수평 방향으로 횡방향으로 해서 내용을 찾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내용을 검색할 때 우리는 근데 아마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지금은 아마 총 공삽이니까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Vlookup을 쓰는 것입니다. 해볼게요. J14셀에 와서요. 또는 V, L 입력해서 바로 불러볼게요. Vlookup을. Vlookup을 목록에서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 오늘 하여튼 함수 마법사 불러보세요. fx 산출을 눌리든 뭐 컨트롤 A를 눌리든 뭐 Shift F3번을 눌리든 이거는 마법사 불러주세요. 바로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수하기가 딱 좋아요. 그냥 작성하다가. lookup value라는 게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인데요. 표의 첫 열에 지금 뭐가 있나 봤을 때 표의 첫 열이 관리번호가 있는데 때마침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관리번호가 지금 다행스럽게 첫 열에 있는데 어떤 문제는 또 어렵게도 관리번호가 막 두 번째 열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표의 첫 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테이블 어레이가 표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어레이에서 잡게 될 그 표의 첫 열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테이블 어레이가 찾을 표 범위인데요. 찾을 표를 지금은 이렇게 다 잡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잡을 건데 만약에 관리 번호가 여기 없었고 관리 번호가 여기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표를 잡을 때. 그래야지 첫 열에서 찾거든요. 그게 약간 주의사항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른 기출문제를 풀면 항상 여기에 있지 않고 내가 이 찾을 값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쪽에 관리 번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표를 잡으실 때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 찾을 값이 있는 그 위치가 딱 될 수 있도록 첫 열이 될 수 있도록 테이블 어레이를 잡아야 된다는 게 문제를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이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를 어떻게 잡을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근데 관리 번호가 찾아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 번호를 첫 번째 열로 맞춰주셔야 돼요. 관리 번호. 테이블 어레이를 잡을 때요. 관리 번호가 만약에 이쪽에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잡았을 거예요. 정말. 네, 지금은 하여튼 테이블 어레이는 이 표 전체가 될 것이고 그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기 때문에 표의 첫 열에서 찾을 값은 바로 얘입니다. 지금 목록 여러분이 선택해 놓은 목록 여기를 찍어주세요. lookup value는 바로 H14입니다.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요.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가 중요하겠네요. 테이블 어레이는 지금은 그냥 관리 번호가 첫 번째 열이니까 B4에서부터 J12까지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어레이요. 테이블 어레이가 데이터 검색하고 추출할 표입니다. 그래서 B4에서부터 J12까지를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컬럼 인덱스 넘버. 이거는 열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추출할 열 번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컬럼이 영어로 열이라는 뜻입니다. 기둥이라는 뜻도 있고요. 컬럼이. 컬럼 COL, 컬럼 인덱스 넘버거든요. 컬럼 열. 근데 이 열 번호가 어떻게 첫 열의 값이 1번입니다. 첫 열은 1번입니다. 해놨는데요. 이 테이블 어레이의 그 열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테이블 어레이를 지금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게 지금 공사비죠. 그럼 공사비는 몇 번째 열입니까? 5번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열 번호는 컬럼 인덱스 넘버는 5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으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인지 룩업도 중요한데요. 이 레인지 룩업은 잘못 넣으면 또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고 싶으면 펄스를 넣고 비슷하게 근사치로 비슷하게 찾아가고 싶으면 트루 또는 생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뭘 찾을 때 쓰는 말이냐면 바로 이 룩업 밸류를 저 같은 경우는 K3 이거죠. 네, 여러분 뭐 다른 게 선택되어 있을 수 있지만 찾으려는 값을 찾을 때 이 K3 이거를 제가 표의 첫 열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비슷하게 찾아야 될까요? 네, 당연히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K3 뭐 002 관리번호 당연히 정확한 걸로 가야지. 남의 관리번호에 가가지고 막 공사비 가져오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으려고 할 때는 뭘 쓴다? 펄스라고 적기 귀찮으시면 0을 쓰시면 돼요. 컴퓨터는 0을 펄스로 알아듣거든요. 네, 0을 써보세요. 그래서 비슷하게 찾을 때는 0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거나 그냥 생략을 하면 비슷하게 아니면 1 같은 거 써도 true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딱 맞는 값이 없어서 뭐 숫자 같은 경우는 또 근사치로 비슷하게 찾을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true 또는 1 아니면 생략도 가능해요. 지금은 펄스나 0을 적어주시면 돼요.
영어로 펄스라고 적어도 괜찮은데 0이 빠르잖아요. 빵을 쓰세요. 됐으면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면은 나왔습니까? 그리고 관리번호 막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관리번호로 막 바꿔보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찾아옵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 건 열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열너비 맞춰주시면 돼요. 열너비. 여기 딱 찍고 열너비를 맞춰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열너비 좀 넓게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죠. 이렇게. 이거 지수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곱하기 10의 7승. 이게 점수하고는 상관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열너비 너무 좁아서 그런 거니까 샵샵샵 나오거나 이렇게 막 뭐 플러스 뭐 10에 이게 곱하기 10의 7승 이런 걸로 나온 거니까 열너비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어때요? 잘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꿀 때마다? 바뀔 때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처음에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제일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이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총 공사비가 8천만 원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 그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는데요. 어,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바꾸려면요. 총 공사비가 8,800만 원, 800만 원 이하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이제 우리가 서식을 조금 바꿔놓고 할까요? 여기에 F5에서부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F5에서부터 F12는 숫자 뒤에 1을 표시하라. 그럼 여기는 숫자 뒤에 1이 붙어 나와야 될 거거든요. 자, 천 단위 구분기호도 막 찍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부터 좀 맞춰놓고 할게요. 어, 그거 맞춰야 돼요. 적혀 있는 거는. 그럼 여기잖아요. F5에서부터 F12. 범위 잡아보실래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숫자 뒤에 1이 붙어 나오도록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 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아까 테두리 막 건드리고 해가지고 테두리 쪽에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도 괜찮고 아니면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눌러도 아니면 홈탭에 여기 표시 형식 뭐 없는 거 만드는 거라서 요거 눌러도 다 됩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1번입니다. 셀 서식 단축키가. 제가 아까 중요한 단축키로 하나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표시 형식에서 그냥 만약에 회계하면은 통화기호 없음으로 해가지고 회계하면은 이 컴마는 붙어요. 그냥 회계 형식으로 해서 통화기호 없음 하면요. 근데 한글로 원을 붙이는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한글로 원을 붙이는 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한글로 원을 붙이는 그런 형식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숫자 뒤에 한글로 원이 붙는 형식이 우리가 만들어야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지금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우리가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 지정에 맞서. 근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없는 형식을 만드는 건데 선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이거예요. 그냥 숫자 그대로 표시하는 건 0을 쓰면 되거든요. 0이나 지표준을 쓰면은 숫자 그대로 나오고 내가 지표준 1 이렇게 적어버리면 숫자 그대로 나오고 뒤에 1이 붙는 거예요. 숫자 그대로 나오고 뒤에 1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천 단위 구분교가 안 나오죠. 천 단위 구분교가 안 나오는데 천 단위 구분교 붙으면서 1을 붙이려면은 뭘 쓰셔야 되냐면 사용자 지정 같이 해보세요.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위에 스크롤 위에 지금 쭉 올려보면 샵 컴마 샵샵 0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이게 천 단위 구분기호 붙이는 대표적인 표시 형식 기호고요. 여기 뒤에다가 한글로 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준이나 0은 천 단위 구분기호가 안 붙거든요. 숫자를 대신 받아주긴 하지만. 근데 샵 컴마 샵샵 0 얘는 쉼표가 붙어요. 쉼표가. 그리고 원을 쓰시면 돼요. 한글로. 네. 원래 원 앞뒤로 큰 따옴표 붙여야 되는데 자동으로 붙을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꿔놓고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뭐 다른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제에서 얘기한 것들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7번 남았는데 마지막 맨 밑에 그거는 어,
조건부 서식인데 총 공사비가 8천만 원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바꾸겠다. 근데 아마 이런 게 될 것 같네요. 그죠? 8천만 원 이하인 거 이런 거. 근데 행 전체라는 말은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 전체라는 것은 이게 행입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 열은 이거죠. 이거 이게 열이고 예. 행 전체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바뀌도록 하려면 조건부 서식을 줄 때 만약에 여기만 잡아놓고 하면 조건부 서식에서 백날 바꿔봐도 여기만 바뀌잖아요. 조건부 서식에서 뭐 내가 이렇게 해봐도 여기만 바뀌지 딴 데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행 전체가 다 바뀌도록 하려면 다 잡고 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부 서식은 그 잡혀있는 범위의 서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잡으면 행 전체가 절대 바뀔 리가 없잖아요. 행 전체.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다 잡고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됐으면 이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여기서 뭐 상위 몇 퍼센트만 뭐 바꿀래 뭐 아니면 뭐 여기 데이터 막대기를 표시할래 막 이런 것도 막 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없는 조건을 만들 거잖아요. 그죠? 있지 않는 조건을 만들 거라서 새 규칙으로 보세요. 새 규칙.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이요. 새 규칙을 클릭하면 아마도 규칙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올 텐데 규칙 유형은 어, 위에 있는 이런 애들은 잡혀있는 이 모든 셀에 대한 규칙이거든요. 잡혀있는 모든 셀에 대해서 뭐 고유값을 찾고 뭐 상위 몇 퍼센트 찾고 뭐 평균보다 큰 값 찾고 모든 거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고 위에 5개는 맨 밑에 요것만 내가 딴 데 찍어서 수식으로 여기 이런 데 찍어서 이 열에만 조건을 줄 수 있고 예, 그런 걸 하려면 마지막 수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위에 다른 애들은 잡혀있는 모든 셀에 대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수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식은 이제 는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아까 해봐서 는 쓰고요. 총 공사비의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어주시면 돼요. F5 셀을 찍고 근데 하필 달러가 붙었네요. 달러가 붙으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고정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얘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될까요? 못 움직이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그냥 풀어주세요. F4번 키를 여러 번 눌러보세요. 펑션 키 4번을 여러 번 눌리면 달러가 이렇게 막 한쪽에만 붙기도 하고 F4번을 한 번, 두 번 눌러서 이렇게 막 F10만 고정시키는 것도 솔직히 괜찮고 F10 고정되는데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헷갈리면 다 지우세요, 달러를 그냥. F4번을 여러 번 눌러서 상대 참조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안 돼, 참조 안 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F10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네. 네. 다 풀면 안 됩니다. 다 풀면 옆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옆으로 넘어가서 옆에서 뭐 또 8천만 원 이하인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F10만 고정이 필요해요. 펑션키 4번을 여러 번 눌러서 F 앞에만 달라 붙여주세요. 이게 좀 또 어렵죠.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F10만 고정시키는 상태로 밑으로만 내려가게. 여기만 딱 달라붙었다는 건 붙잡고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딴 데로 못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열로는 못 넘어가고, 밑으로는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여기 총 공사비만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딴 데는 비교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조건은 총 공사비가 8,800만 원 이하니까요. 그리고 이하는 작거나 같다. 같거나 하는 경우는 잘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 나는. 이렇게. 우리는 이상, 이하 이런 거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부등호 뒤에 이 는이 붙어야 돼요. 이자가 같을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자 안 붙는 애들은 는 안 붙입니다. 초과니 뭐 미만이니 이런 건 는 안 붙입니다. 하여튼 조건은 이거예요. 조건은 이렇게. 이하니 작거나 같니 800만 원. 서식 바꾸면 이제 됩니다. 서식 단추를 넣어가지고 서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서식은 그냥 글꼴을 바꾸라고 했거든요. 파란색의 굵게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눌러서 글꼴 파란 색깔로 바꾸고 또 정확한 파란색 거 쓰셔야 됩니다. 얘도 커서 갖다 대서 색깔 이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래 한글처럼. 그리고 굵게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됐으면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해 보세요. 바뀌는 게 있나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아까 Alt 한번 눌리고, 저도 이렇게 지금 연락이 안 맞거든요. H 한번 눌리고, 호일 해주세요. Alt 호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상 잡혀있는 상태에서 하면 돼요. Alt H, O, I로 눌러서 맞추면 돼요. 네, 그렇게 연락이 지금 위에 끝까지 다 잡고 해야 되겠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Alt H, O, I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잡고 이렇게 잡고 Alt H, O, I로 맞춰주시면 돼요. 연락을. 네. 안 나왔다. 저 안 나왔는데요. 하는 사람은 범위를 잘 잡고 했는지. 그리고, 홈 탭의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가면 다시 편집할 수 있어요. 잘 안 나온 사람은 홈 탭의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라고 있거든요. 새 규칙으로 만든 게 잘못됐을 때는 규칙 관리자에 가서 자기가 만든 규칙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편집할 수 있습니다.